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성남여고 수학시험지 고1 수학시험지 한번 풀이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A와 B의 차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5x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9xy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y제곱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 식을 전개한 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만나면 a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그럼 일단 요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빼기 c제곱이 되죠. 그럼 또 요거랑 요거랑 안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항은 AB와 BC. 어차피 EBC는 똑같이 들어있죠. 그럼 AB의 관계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AB는 두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플러스 AB가 되고요. 이렇게 만나면 빼기 AB가 되죠. 그럼 AB가 없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은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면 두근의 합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 2분의 4에서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일단 문제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A 할 때 요 A가 실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지 요게 이제 한근이 i일 때라고 되면 이것의 켤레근 빼기 i가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돼서 이제 요게 두 개를 알게 되고 그럼 나머지 하나의 근을 찾아내시오라는 과정의 문제가 되는데 A가 실수라는 언급이 없어서 이거는 문제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일단 이런 A가 실수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전자에서 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한 개의 근이 x i니까 x 빼기 i라는 식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다른 근이 x 플러스 i니까 요렇게 그죠 마이너스 i 때문에 이런 근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의 근이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는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알파 i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라는 근 때문에 빼기 알파 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상수항은 요거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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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했을 때 만들어지죠. 그러면 빼기 i랑 더하기 i랑 곱하면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1에다가 빼기 알파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8이니까 알파 값은 8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8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i 4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은 그렇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이죠. 그거는 요거 2차 3차 항의 계수분의 2차 항의 계수에서 부호 바꿔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a다 라고 나오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요렇게 두 개를 하면 되죠. 1이 되고요.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8이 돼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번째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부호 바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되죠. 그럼 여기서 요거 세 개를 곱한 게 8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알파가 8이 돼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번 문제였고요. 자, 5번은 2차 방정식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렇죠. 판별식 쓰란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빼기 k 이렇게 되죠.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k는 16보다 크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두 근이 이렇다. 그죠? 그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면 4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뭔가요? 여기서 그렇죠. A가 되주는 거죠. 이렇게 4와 A. 그럼 요 녀석은 4와 A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4 플러스 A가 되고 여기서 두 근의 합은 1분의 1에서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둘이서 곱하면 4하고 요게 마이너스 5가 됐으니까 둘이서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럼 두 근의 곱은 여기서 이렇게 되죠. 1분의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 빼기 20이니까 빼기 5 빼기 20을 하면 그렇죠. 플러스 15.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항식 F7번이고요. 다항식 fx를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fx는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렇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 r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x제곱의 fx니까 위에 만들어 놓은 식의 양변에 x제곱을 곱하니까 x제곱에 2x 빼기 1의 qx가 돼주고 앞에 덩어리에는 플러스 r에도 x제곱이 곱해져서 이렇게 돼주는 거죠. 그럼 이거를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x제곱 fx가 요렇게 된 덩어리와 요렇게 된 덩어리 두 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2x 빼기 1을 나눴을 때는 요 녀석은 2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죠. 그러면 나누면 2x 빼기 1이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이건 나누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뒤쪽에서 rx 제곱이니까 이게 2차식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2x 빼기 1로 나누게 되면 이게 나누기가 가능한 거죠.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rx 제곱이라는 녀석을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생기는 나머지, 그게 전체식에서 생기는 나머지가 돼주는 거죠. 이쪽은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rx제곱에서 생기는 나머지, 즉 문제는 뭐가 됐냐? x제곱 fx를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생기는 나머지를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x제곱 fx라는 식을 분석해 봤더니 결국 문제는 rx제곱을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생기는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요거는 q2x라고 쓰고 나머지는 r2라고 해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얼마죠? 그렇죠. 2분의 1이죠. 대입해주게 되면 얘는 4분의 1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요 식은 날라가고 r2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r2는 뭐가 된다? 4분의 1 r이다.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7번은 1번이 답입니다. 자, 8번은 1차 부등식의 절대값이 결합이 된 문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러면 특정한 문제에서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범위를 나눠주셔야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5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과 5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역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요것도 음수가 되고 여기도 음수가 되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빼기 2x 빼기 x니까 3x가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기 6 더하기 5 하니까 마이너스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1.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11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나오는 범위가 이렇게 돼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요 가운데 영역이죠. 빼기 3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을 때. 그럼 빼기 3보다 작다, 빼기 3보다 크다 하면 크다 쪽에다 보통 등호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숫자를 집어넣게 되고 요때는 앞에 거는 양수가 되는데 뒤에 거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 이하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2x 빼기 x니까 x가 돼주고요. 그 다음에 6 플러스 5니까 11 넘어가면 빼기 1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는 자, 여기 5보다 큰 범위, x가 5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등호는 이제 크다 쪽에다 붙여줍니다. 5보다 작다와 크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앞에도 양수가 되고 뒤에 절대값도 양수가 되죠. 그래서 둘 다 그대로 나옵니다. 2에 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x 빼기 5, 그 다음에 이게 10 이하다라고 이렇게 돼주죠. 그러면 3x 이렇게 돼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9가 되겠네요. 정리해서 넘어가면 x가 3 이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범위를 찾으시는 건데 각각의 범위에서 이제 풀어서 나온 해들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렇죠? 범위를 나눠 놓은 것과 우리가 풀어서 나온 것의 교집합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1에서
x가 마이너스 3까지. 자, 요런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요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요 범위와 마이너스 1과의 교집합을, 그죠? 공통 부분을 찾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지금 이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3에서 x가 마이너스 1까지다 라는 이런 범위로 쪼개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식에서는 우리가 5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3보다 작은 답이 나왔죠. 그럼 얘는 공통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해가 축출이 안 됩니다. 공통 범위가. 자, 그래서 이렇게 돼주니까 결국은 요 두 녀석을 보시면 되겠고, 요 둘이 가운데 빼기 3이 는이 있다 없다 연결이 돼주니까요.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11에서 x 값은 마이너스 1까지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최종적인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 1차 부등식,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을 푼 범위가 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빼기 3부터 들어가게 되죠. 빼기 3, 빼기 2, 빼기 1까지. 그죠. 그러면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이고요. 2차식과 직선이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뭐 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연립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2x가 넘어오니까 빼기 5x, 그 다음에 얘 넘어가니까 더하기 k 빼기 3은 0이 되죠. 자,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쵸? 그럼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 얘기로 바꿔주면 뭐가 된다? 요 얘기가, 그렇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연립한 방정식의 얘기로 바꿔주면 뭐가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고 해석이 돼서 판별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25-4배의 k 빼기 3,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4k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4k가 돼주고 25 플러스 12, 37이 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4로 나눠주면 4분의 37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될 것이고 4분의 37이 4, 9, 36이니까 9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수, 저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은 2번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10번은 이고요. 자, 2의 n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fn이라고 하자. 그럼 F1은요. 자, 이거 어차피 뭔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서 몇 가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연출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1 집어넣어주면 2의 1승이니까 2죠. 2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죠. 자, 그 다음에 F2는 n 대신에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2의 제곱, 4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4가 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3은 그죠? n 대신에 3이 들어갔으니까 2의 세제곱, 8을 5로 나눈 거죠? 나머지가 3이 되죠. 그 다음에 F4는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써있지만, 자, F4를 구해보면 2의 4제곱이니까 16이죠. 16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자, F5는요. 자, 2의 5제곱이죠. 그럼 2의 5제곱은 32. 32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6제곱은 2의 6제곱은 64죠. 64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4죠. 그 다음에 2의 7제곱 128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렇죠 3이 돼주죠. 그 다음에 256 그죠? 8제곱 256을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이죠. 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몇 개 단위로 반복이 되는구나, 4개 단위로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4개 단위로 반복이 되니까 요 똑같은 세트가 몇 세트? 12세트가 나오게 되면 2, 4, 3, 1 이렇게 돼주고 요게 12세트가 나오게 되고 요 맨 마지막 녀석 요거는 그렇죠 F48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4개씩 12세트니까 48개가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F의 49는 요 녀석 2를 따라가겠죠. F의 50 마지막 녀석은 여기를 따라가겠죠. 4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 2, 4, 3, 2를 쪼르륵 더하면 요게 한 줄이 10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12줄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120이 잡히게 되죠. 합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남는 짜투리가 6이 있으니까 여기 F1부터 F50까지 쫘라락 더한 결과는 126이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6분의 1을 곱했으니까 나눠주시면 21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ABC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조건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이거를 보시고 사실은 좀 사전 학습이 되셔서 요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요건 도형의 길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다 라는 단서가 붙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 조건이 결합이 되면 바로 자
짠, A와 B와 C가 같다라는 얘기구나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요. 그럼 그렇게 돼주고, 그러면 A, B, C가 다 똑같은 녀석이 되니까 이걸 A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는 0이라고 바꿀 수 있게 되죠. 그 상태에서 양변을 A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그렇죠. 어떤 식을 얻게 되느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구나 라는 이런 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걸 보시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연결돼서 아셔야 되는 게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해주게 되면 x 세제곱 빼기 1은 0이다 라는 걸 얻게 되죠. 짠,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알고 계시게 되면 요 질문의 식이 짠, 그러면 여기 x 세제곱이 1이 되니까 요걸 3개씩 묶어서 1로 바꿔주고 나면은 요 녀석은 2023에 가장 가까운 3의 배수가 2022승이 3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x 하나가 남아주고 질문에서 뒤에 거는 x 제곱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또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는 여기 있죠.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고 이렇게 푸실 수 있도록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럼 이게 과연 왜 A는 B는 C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 녀석이 들어간 요 녀석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이나 3ABC가 들어간 곱셈 공식을 알고 계시죠? 가장 길다란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죠? 그럼 이 녀석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된다라는 공식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언급했다시피 요게 0이 아니죠. 자, 근데 지금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가 요 식에서 3ABC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그렇죠. 는 0이 돼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0이 아닌 녀석과 요 녀석을 곱해서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이런 조건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식의 변형은 우리가 자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주시게 되면 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자 마이너스 2ab 플러스 마이너스 2bc 플러스 마이너스 2ca 는 0이다. 이렇게 두 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필요하고요. 얘는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필요하고요. 얘는 c제곱 플러스 a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이 식을 두 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두 배 한 거는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 줬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두 배 하면 2a제곱인데 a제곱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눠서 들어간 거죠. b제곱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눠서 들어가고 c제곱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눠서 들어갔죠. 그럼 우리는 두 배 한 녀석이 다 쓰이게 된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는 0이기 때문에 우변에 2를 곱해주면 동치 변형이니까 상관없죠. 그리고 0이 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a 빼기 b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빼기 a의 제곱이 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제곱한 녀석끼리 더해서 무언가를 제곱하면 0 이상이 되고 얘도 0 이상인 것이고 얘도 0 이상인 거죠. 그럼 0 이상인 녀석끼리 더해서 0이 되려면 그렇죠. 각각이 직접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게 0이다라고 하면 A와 B가 같다가 되고 두 번째 거 0이다라고 하면 B와 C가 같은 것이고 세 번째 거 0이 되면 C와 A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넘어가시는 과정. 그래서 이 문장과 이 조건을 딱 보자마자 바로 요 A는 B는 C다라는 걸 얻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이 되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제곱, BX 더하기 C는 0에서 요 식이죠. 그걸 A로 나눠서 이런 식을 얻게 되고 요걸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 X세제곱 빼기 1은 0이다라는 요 식에서 X세제곱은 1이다라는 걸 얻어내시는 과정.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것도 자 우리가 보시면 X세제곱 빼기 1이라는 것은 1의 세제곱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이니까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다가 앞에 x 빼기 1을 양변에 곱하자. 그럼 어차피 우변은 0이니까 곱해봐야 0이죠. 그렇게 되면 이쪽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x세제곱은 1이 된다라는 조건을 얻으시게 되고 그래야 질문의 식이 이렇게 심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과 요런 내용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최초에 풀었던 것처럼 풀이 과정 요거를 가지고 1번과 2번의 내용이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탁탁 떠오르게 연습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시험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대부분 문제를 못 푸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래야지만 요 질문의식이 요렇게 돼서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게 이 제가 처음에 했었던 요 붉은 계열 색깔의 내용으로 문제를 최단 경로로 해서 착착 풀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11번까지 공부해 봤고요. 객관식 11번까지. 자, 두 번째 강의에서 나머지 부분 이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